이제 특별법이요. 가등기 담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우리는 청산기간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야, 후순위한테.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청산 절차를 할 때 변제기 후 누구한테요? 청산금을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무슨 등기라고? 본등기라고. 여기는 어떻게? 양도하면 어떻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만약에 이건 기속청산인데 경매가 진행되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청산 절차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는 거죠? 본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번, 채무자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4번은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위가 인정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청산금에서 청산금이 없다 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청산금이 없어 통지하고,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그랬죠. 경매 신청에 청산을 조회하기 전에 2번이라고요?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없다. 자, 70번은요,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이죠.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구분존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상가 있죠, 상가는요, 옛날에는 구분 소유가 되려면 바닥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됐거든요, 바닥 면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 그러면 상당히 큰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요, 소규모 점포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앴어요. 삭제했어요. 이번에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자는 그랬죠.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여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광야 끝나면 다시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이런 법조문 있죠. 법조문 최종적으로 법조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때요, 지금 문제를 이미 다 수정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하죠. 2분의 1 이상이요. 그러면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인 같은 거 선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규약도 만들고. 이런 것은요,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4번은요, 관리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부속 시설이나 교체나 또는 보수에 필요한 수선 계획을 설립해야 되죠. 이건 관리인은 누굴 얘기하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얘기하죠. 입주자 대표 회장을 얘기하죠.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 4번에 틀렸죠? 관리단이용 수선 적립금을요, 징수해서 적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요, 장기 수송 충당금 해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지금 보수 비용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요, 적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관리단이 수선 계획을 수립해.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 알겠죠? 관리인이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거 틀려도 큰 관계는 없어요. 자, 77 상가죠?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임차 부분에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럼요, 일부죠? 일부 임차인이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부분하고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도면 없어도 유효한 공시공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 지금 5층은 제가 사업자 등록 제가 했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그쪽에서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좀,
처음에 여기 학원을 만드는 분이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여기 그림을 도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도면을 갖다 줬단 말이죠. 우리 여기 보면 뭐 현대해상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 도면을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학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이게 일부는 도면을 갖다 줬는데 안 갖다 줬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원래는 공시방법이 없는 거야. 안 돼. 그럼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요. 저기 두 개는 뭐죠? 보험사고 여기는 학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도면을 갖다 주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5층은 학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굳이 도면을 갖다 주지 않아도 구분이 되는 경우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분식점이 몇 개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도면 안 갖다 주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부만 임차할 때는 도면을 제출해야 돼. 그런데 도면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명확하면. 자, 2번은요. 이것은 이거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공장이 상가가 될 수 있는가?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공장인데 공장이요. 20평밖에 안 돼가지고 도금 공장인데요. 20평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컨테이너를 2개를 갖다 놓고요. 여기는 사무실로 쓰고 여기는요 영업장으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로 본다? 상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상가. 그래서 공장, 창고 등은 곳에 일한 사실과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상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가로 볼 수 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공유죠. 공유자들이 여기 공유해서 갱신 거절이죠. 상가에서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지분의 과반수. 그것은 관리행위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모든 것은 다. 맞죠? 4번.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이죠. 이런 법정갱신은요. 전체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OX, X. 10년을 초과하면 안 돼. 10년까지만. 알죠? 그래서 아니 죄송해요. 여기 지금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갱신은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정갱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상가는요 몇 년이죠? 10년간 보장된다는 거지 반드시 10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째가 되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1년이 법정갱신돼. 1년이 법정갱신돼. 그럼 법정갱신되면 몇 년이 다시 할 수 있다? 1년. 그럼 모두에서 몇 년이다? 11년이 되죠. 그래서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그 말은 우리가 법정갱신은 10년의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맞죠? 5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 세법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임차인 줄고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간접 점유자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 2번 이렇게. 자, 78번이요. 최근 개정된 주택임차 보호법이죠.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마 거기는 좀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야 돼. 아니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죠? 여기 봐봐. 이게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경과실로 파손하죠? 파손하죠? 경과실로 파손하죠?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없어. 갱신해줘야 돼. 경과실로 파손.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모든 시험에 다 이걸로 났어.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임대차 계약. 이것도 여러분요 약간요 지금 조금 제가 바꿔놨는데요. 원래 이러면 어떻게 됐죠? 여기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게 먼저 나와 있나요? 그게 먼저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 당시 소요기간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의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것을 여기 봐봐.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기다 앞에서 써야 돼. 그 뒤에 걸 지우고 여기 D가 지금 여기에 따르는 경우에서 목적 주택가 주어져 돼 있죠. 이게 이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문제를 만드는 중에요. 거기다가요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을 그냥 해놓고 그냥 말았어요.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것을 일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은 안 돼. 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요. 계약 체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지금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중간에요. 임대차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나가라고 그래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임대인은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건 법정 승계니까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3년 뒤에 우리 재건축할 건데 너 나갈래? 이걸 말해야 돼. 처음부터. 알죠? 계약 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대로 따라야 돼.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안 되고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안 돼. 일부. 대부분 그래야 돼. 4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건 틀렸어. 친족을 포함한다. 임대인의 친족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친족은 범위가 너무 넓어. 직계 존비속이에요. 직계 존속하고 비속만. 다른 건 절대 안 돼. 뭐 임대인의 가족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의 친족은 직계 혈족, 반계 혈족 다 포함해. 그러니까 너무 넓어.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만 얘기한다? 직계 존속 비속만.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직계 존속 비속만. 알겠죠? 임대인 자신이나.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안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친족을 포함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4번은 틀린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79번. 주택인허보호법이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나 추심 명령이 확정된 후 주택 소유자는 임대인 을이 당해주택을 제3자 매도. 자, 이거 봐. 자,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보증금 1억을 받을 게 있는데요. 이 또 갑은요, 을은요, 또 A라는 사람한테 채권자죠. A라는 사람한테 또 1억을 빌린 거예요. 1억을요. 여기 을이요. 을은 임대인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죠. 보증금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불안하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 뭐라 했냐? 5월 1일 날 압류를 딱 한 거예요. 압류. 이 사람을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주가 병한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한테 바뀌었다.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뭘 한다? 이 사람은 우리는 제3 채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3 채무자가 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압류 채권자는요, 제3 채무자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확정된 후 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을이 지금 누구냐면 여기서요, 임대인이 을이네요. 다시 잘못하죠. 다시 하죠. 여기 헷갈리니까. 을이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이 지금 갑으로 되어 있나요? 알겠죠? 이렇게 병이 되어 있고. 다시요. 주택의 소유자 누구죠? 을이 당해주택을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등 깨졌죠? 그 다음에 을은 임대인은 전부 채권자 누구죠?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A고요. 이 사람이 병이네요. 채권자 병, 전부 채권자 병. 전부 채권자 병에게 전부금 반환 의무로 부담한다. 그럼 을이 부담해요? A가 부담해요? A가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이 부담하지 을은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팔았잖아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다 써요. 양수인이 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이 책임진다. 양수인. 1번 틀렸죠.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 우리가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택 행사.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죠. 전세권자. 그럼 이것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는 아니죠. 그러면 다 배당을 못 받죠? 변제를 다 못 받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뭘 할 수 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재밌는 말은요, 임차주택에 대해서 적법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양도담보권 줄고요. 양도담보권. 그 다음에 대항요건증 임차인이 2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양도담보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잖아요. 양도담보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해. 그러니까요, 양도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차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그래서 종료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의 인도 청구를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은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은 소멸한다. 거절할 수 없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맞죠? 리얼. 대항력과 우선 배당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죠. 여기서 이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대차 배당 요구는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배당 요구는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는 경매당한 집에서 보증금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보증금 반환 청구고, 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차 해지 통고에 해당해. 임대차 해지 통고.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못 받는데 새로 경매된 근저가 새로운 경매 2차 경매, 그러다가 돈 다 못 받았는데 또 2차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2차 경매에서 우선 배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1차에서 임대차가 해지가 됐잖아요. 그럼 해지가 돼서 나는 더 이상 임차인이다 아니다. 임차인이 아니니까 배당 요구를 못 하죠. 그런데 배당 요구인데 돈 다 못 받았죠. 못 받았을 때 어떡한다?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나는요 거기에서요 임차인으로서 존속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지 배당 요구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그래서 우선배당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미음.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실제적으로 소유의 임차인도 보호받아. 여기가 중요하죠. 채권을 해소하려는데 주된 목적. 그러면 안 돼. 주택 임대차는 아까 우리 한번 했었는데 뭐죠? 임대차면서 임대차의 목적은 임차 목적물의 용법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야 돼. 용법대로. 그런데 여기는 채권을 해소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단 말은 임차 목적물의 용법대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임대차는 소멸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호받을 수가 없다. 없다. 미음 틀린 거예요. 이건 잘 나와요. 미음. 비읍은요. 비읍은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임차권과 분리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이지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넘겨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권은 놔두고 보증금만 받았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임차인에 해당한다. 틀렸죠. 틀렸어. 전화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80번요. 갑은 X토지의 소유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느끼는 자신과 명의신탁을 약정하는. 명의신탁 약정 줄고 무효. 약정 무효. 친구 을에게 이전해서 을 앞으로 등기 무효.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는 병이다 이 말. 병이다. 이걸 중간생략이라고 그래요. 봐봐. 병의 건물을 갑이 매수인이죠. 매수해가지고 매수. 이 사람보다 매도인이죠.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을은 갑은 등기하지 않고 자기가 신탁자가 돼가지고 사가지고 여기요 을한테,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해. 갑한테, 병한테. 그래서 병이 등기를 이렇게 해줬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병이 소유자. 이렇게.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다. 정은 뭘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자. 여기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제가 안 된다. 근데 이 정이 뭐로 했다?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탁자가 정한테 처분했잖아요. 이 수탁자가 정한테 처분한 것, 이것을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안 된다. 알겠죠? 중요해. 갑의 물건을 처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것은 이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니까. 알겠죠? 1번. 을에게의 이전 등기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는 상실하지 않는다. 왜요? 계약은 유효라고 돼 있잖아요. 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과 병과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병을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말소. 병은 직접 말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병은 직접 말소. 3번. 갑은 나왔네. 갑은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병은 직접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네. 알겠죠? 4번. 을은 죄송해요. 갑은 직접 안 돼. 여기요. 지금 여기 갑은 병을 대위하죠.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한대. 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알겠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병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파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했지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냐? 을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걸 말소해 줘야 되는데, 그 말소는 병이 갑한테 대금을 주면은 말소해 주겠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굳이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여기요, 병이 갑에게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등기 말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무조건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병한테 등기가 오죠.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자요, 우린 보통 원래는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니까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 앞으로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병, 2번요 을이죠. 그러면요 이 병이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 여기 3번요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아무튼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갑 앞으로. 그러면 여기 이건 뭐냐? 이것은요 을이 갑의 청구에 응하여 스스로 그냥 등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병에서 2번 누구죠? 2번 을 앞으로 돼 있죠? 근데 을이 그냥요 3번요 을이 그냥 이렇게 갑 앞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해요. 이걸 실체관계 부합. 알았죠? 실체관계 부합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요 명의 신탁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 명의사학 중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명의사학에서 중간생략형, 원래 중간생략형이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좀 까탈스럽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내용들이 다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잖아요. 의뢰 등기가 무효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무슨 말 알겠나요? 5번은요, 스스로 을이 병한테 등기해줬죠? 을이 병한테. 그것은 을이 갑한테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해요. 실체관계 부합. 여러분 제가요, 제 밴드에 문제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답을 해놓은 게 뭐가 하나 있냐면 답을요, 엉뚱하게 좀 다루는 걸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했어. 알겠죠? 적법하게 계약이 다 성립됐는데 이 을이요, 리수인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 무효다, 맞다. 이렇게 놨다고요. 위조했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그래?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이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둘이 계약을 했다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을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면 을이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겠어? 갑이 등기를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위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위조에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그럼 말소하죠. 그럼 을은 다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을 앞으로. 그러니까 그 등기를 무슨 등기를 간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자,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봐요.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여러분요, 한번 봐봐요. 한번 봐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푸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푸는 건지 금방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하나 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변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바꿨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옳은 것으로, 옳은 건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응용력이라는 것은 이게 쭉 보고요.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에 답 보고 암기하면은 그것은 못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미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나서 다음 문제로 다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됐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